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복지론 제10장 다문화 가정과 청소년 복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 시간도 한 5번 정도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 그리 많이 남진 않았지만은, 하여튼 간에 이제 2학기 또는 2학기에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들 훈련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내년을 또 준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이 분주한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시간 날 때마다 강의는 빠지지 않고 이렇게 듣고, 또 여러분들 시험은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체킹한 거 보니까 또 부족한 것도 있고 나름대로는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완하고 또 정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가정입니다. 이 다문화 가정은 다문화 가족 지원,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상에서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이 결혼 이민자와 그다음에 국적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상으로 인해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어떤 결혼 이민자, 그다음에 국적법 규정에 따라서 이제 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요 가족을 우리가 다문화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 다문화가 도입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젊은 노동계층의 이 3D 업종의 기피 현상,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제 이것들이 이제 어떤 다문화 현상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3D 업종 잘 아시잖아요. 3D 업종 하면은 힘들고, 그다음에 또 위험하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더러운 직종, 더러운 어떤 직종, 이렇게 이제 뭐 해가지고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직종. 그래서 우리가 이제 3D에서 D자를 우리가 이제 알파벳 D자로 시작하는 이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생산직이나 어떤 노동직, 그다음에 청소업 등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위험하고 이제 디펄컨트, 뭐 덴저러스, 더티하다,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서 D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여튼간에 우리가 1988년 이후에 이제 이 3D 업종, 이 3D 업종의 어떤 면에서는 이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 현상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다문화가 도입된 배경은 이제 어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직종, 위험한 직종,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노동 인구가 이제 급격하게 산업 생산 쪽에서는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는 저출산, 그다음에 고임금 시대에 이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외국인 근로자의 이제 국내 이주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국내 외국인 의존다 저기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들어온 이제 배경은 이제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노동 현장에 가보면 이 외국인들을 정말 많이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노동 현장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이 건축 관련 쪽에 이제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건축 쪽에 이제 하다 보면 거푸집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거푸집. 이런 걸 하는데 기본적인 목수들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연령들이 높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을 교육하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런 현상들이 지금 노동 현장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D 업종이라고 하지만 이런 업종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기술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또 인력도 우리가 또 적절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 여성들의 어떤 농촌 기피 현상이 이제 심화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노총각들의 어떤 배우자로 인해서 이주 영성들이 대거 이제 국내 유입이 됐다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제 농촌에 많은 어떤 그런 젊은 층들이 어떻게 돼요? 농촌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그들이 이제는 대도시로 인구가 이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이제 대도시 주변에는 이제 학생들 증원이라든지 이제 대학에도 학생들 증원이라든지 학과 증설 이런 것들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또 대학에는 또 역차별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농촌의 인구들이 다 대도시로 빠져오고 그다음에 대도시의 여러 가지 어떤 산업 현장 그다음에 어떤 그 취업하기가 쉬우니까 이쪽으로 다 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소도시의 어떤 그런 대학들 특히 인제 옛날에는 뭐 인제 모 대학이라고 하는 그 어떤 국공립대학도 부산은 부산 뭐 경상도 뭐 이런 어떤 그다음에 뭐 이런 쪽에는 상당히 하여튼 대학이 그 상당히 강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또 이 그 국공립대학들도 국립대학들도 좀 어려운 인제 몇 개과만 빼고 어려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농촌의 인구들이 대도시로 계속 이주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인제 농촌 총각들의 배우자도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주 여성들이 대거 인제 국내에 들어오는 이런 현상들이 인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거는 또 어떤 현상들이 인제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인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죠.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은 자 2002 년도에 여기에서 보면 이제 2002 년도에 여기에서 보면 15,220 건이 인제 여기에서 보면 이게 인제 국제 결혼입니다. 국제 결혼이 인제 2005 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005 년도에는 여기에서는 한 4,300 42,356 건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쭉 해서 2005 년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이제 하향세를 계속 이제 보이고 있고 2019 년도에는 이제 쪼끔 이제 뭐 약간 좀 그 증가되는 추세가 있지만 여기에도 보면은 2005 년도에 비했을 때는 거의 인제 뭐 반 뺏기 지금 이제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서 인제 있고 인제 2019 년도에 해서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다문화 가정의 어떤 출산 비율이라는 거죠. 2009 년부터 우리가 인제 쭉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인제 2009년 정도부터 인제 2009 년부터 여기에서 보면 2019 년까지 이렇게 쭉 보면 그 우리나라의 어떤 출생 중 다문화 가정의 출생 비율은 어떻게 돼요? 꾸준히 인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보면은 한 5.9% 정도가 인제 그 내용 이제 다음 시간에 인제 이렇게 다음 요게 보면 이 다문화 가정에서 우리가 인제 그 출생률을 한번 보면 2009 년부터 여기에서 보면 쭉 해서 보면 이 다문화 가정의 출생을 보면 2019 년까지는 우리가 5.9%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17,939 명 이렇게 인제 해당되다가 보니까 이제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 다문화 가정의 출생률 수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출생률이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의 출생 비율은 어떻게 돼요? 전체 우리 순수하게 뭐 순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전년 대비했을 때 보면 그런 어떤 출생 비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전체 다문화 가정 출생률은 높아가고 있다는 거죠. 출산율이 지금 보면 쭉 해서 보면 15년에서 조금 늘어났다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이 다문화 가정의 출생 비율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19 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이 10.3%입니다. 10.3%. 전년 대비했을 때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외국인 그 아내인 경우가 몇 프로냐면 63.3%가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심상치 않게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외국인들이 일부 이제 노동 그 산업 현장에만 특히 이제 뭐 안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쪽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의정부에도 보면 동두천 뭐 이런데 어떤 그 포천이 뭐 이런 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전국 지역에 이런 어떤 노동자들 중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 이 다문화 가정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또 특히 이제 또 농촌에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다음 시간에 했지만 순수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백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민족들은 이제는 거의 우리나라에만 찾아봤을 때 이제는 없다는 거죠. 거의 이제는 각국에는 전국에는 이 다문화가 각종의 어떤 그런 각종 문화들이 다른 그 국가와 국민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들어와서 한 국가를 이루어가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좀 다른 것이 우리나라는 이 보면은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이제 대치하고 있잖아요.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어떤 자국의 안보라든지 국방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간에 우리나라는 다문화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이제 개념과 현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어떤 사회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어떤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결합으로 발생되는 모든 가족 형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문화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은 이 국제 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국제 결혼 가정 자녀와 이제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우리가 이런 이제 다문화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국제 결혼 가정 자녀라는 것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 그죠? 아이. 그다음에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이제 국제 결혼 가정 자녀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아이는 뭐냐면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는 거죠. 그죠? 외국인과 외국인. 그래서 낳은 아이. 그러나 그리고 또 본국에서 결혼해서 형성된 가족이 이제 국내를 유지하는 가정의 아이. 요걸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 국제.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분류를 이제 해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다문화 가정의 어떤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런 어떤 다문화 가정의 이제 자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가정은 교육부의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정책 대상에 근거해서 국제 결혼 가정뿐만 아니라 어떤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가족 구성원까지 포함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다문화 가정을 정의하고 있는데, 자, 다문화 가정의 어떤 청소년이란 뭐냐하면 초중고 학생, 이제 초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서부터 이제 중도 입국 자녀,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어떤 자녀 전부를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고, 자, 2002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의 취약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2014년 전체 초등학생의 어떤 면에서 보면 1.8%였던 그런 초등학생의 다문화 초등학생은 2020년이 들어서면 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4.9% 들어가는데 거의 이제 배 이상이 지금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중학생 같은 경우에도 2014 0.7%에서 2. 이제 0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0.4에서 이제 0.9%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2014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거의 이제 2배 이상이었던 다문화 학생 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의 수는 어떻게 될까? 자, 초등학생이 가장 많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순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정의 어떤 그런 농촌의 총각들이 결혼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보면 결혼을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초등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많이 지금 가면 갈수록 다문화 가정이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가게 되면 계속적인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점도 이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안고 가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이제 갈 것이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이제 요소가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많이 이제 오면서부터 나타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문화 가정은 이제 형성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형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문화 가정의 그 형성에서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의 어떤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1990년도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주변화된 어떤 농촌 총각들과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여성들과 이제 결혼으로 인해서 이 국제 결혼이 이제 급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문제, 즉 이런 결혼 문제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총각과 타국의 어떤 처녀들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빈곤한 가정, 국가의 어떤 그런 가정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그 초창기 어떤 그 시초는 어디냐면 자, 중국의 조선족 처녀들과 이제 처음에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후에 이제 이 조선족 동포의 여성과의 어떤 그런 결혼에서의 어떤 이제 뭐 이제 그 여성들의 어떤 사기 결혼, 위장 결혼 이런 어떤 이제 피해 사례가 이제 보고되고 그 대안으로서 이제 어떻게 돼요? 동남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이제 다른 지역 여성들과 국제적인 이제 결혼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국제 결혼의 시초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보면은 이제 중국의 조선족이잖아요.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과 이제 말이 이제 어떤 면에서 통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 이제 여성들이 오면서부터 이제 조선족들이 오면서부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사기 결혼, 뭐 위장 결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피해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결혼해 놓고도 돈을만 챙겨서 이제 예를 들어 본국으로 간다든지 계속적으로 어떤 본국에 어떤 그런 자녀가 있으면서도 또 위장 결혼해 온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그 위장 결혼을 해 오면서도부터 중국에 있는 그런 그 부모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자녀들 다 데려오는 현상들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대안으로서 이제 하여튼간에 이제 동남아라든지 뭐 중앙아시아, 러시아까지 이제 그런 여성들의 어떤 국제 결혼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국제 결혼으로 이주해 온 여성들은 자,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 국제 결혼에 어떤 그런 이주해 온 여성들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보면 여기에서는 한국어 부족으로 인해서 의사소통,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잖아요. 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그다음에 한국인과 다른 외모로 인해서 결혼 생활이라든지 사회 생활에 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다는 거죠. 초창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한국 남성들에게는 성격이 온순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부모를 잘 모실 거라는 이런 어떤 선전과 더불어서 외국계 여성에게는 한국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모국에 보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국제 결혼 중개업자들의 어떤 선동에 의해서 이제 국제 결혼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 결혼의 증가는 어떻게 돼요?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수 증가로 인해서 아까도 이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다문화 가정이 급격하게 이제 성장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봤을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문화 가정이 2013년도에 이제 2014년도에 보면 1.8이었다는 것이 2020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 초등학교는 4.9. 그래서 배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2000년대 그래서 2000년대 이후서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면 자, 국제 결혼 가정 자녀들의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시기인 유아기에 이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하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런 어떤 학습 부진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눈을 마주치게 되고 그다음에 눈을 마주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언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을 이제 그 자녀가 어려서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이 부모들의 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언어를 알게 되는 그런 들으면서 또 이렇게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엄마, 그다음에 뭐 아빠 이런 것들을 계속 발음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이 외국인들은 이 그런 내용 그 발음도 정확하지도 않고 한국어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어떤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 언어 발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언어 발달의 어려움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읽기나 어떤 쓰기 능력 이런 것들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제 다 섬기는 교회도 가 보면 아마 5살짜리 인제 이런 꼬마아이가 있는데 사실 이제 부는 뭐냐면 부부가 인제 한국인이고 모가 인제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음. 파키스탄 여자인데 파키스탄 여자가 인제 보니까 한국어도 잘 안 되고 언어가 인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조그만 아이들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고 막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보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인제 계속적으로 뭐 인제 주변 사람들 기도하고 인제 그렇게 되는데 이 언어가 상당히 우리가 인제 기본적인 우리가 외국에 가서도 여행을 하고 이럴 때는 사실 기본적인 언어만 돼도 뭐 소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읽기 뭐 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 결혼 가정의 아동의 언어 수용 능력은 보통 이제 아동들보다 1년 정도 지체된다라고 우리가 보는데 사실 1 년이 아니라 이제 몇 년 예를 들어서 뭐 적게는 막 2 년, 3 년까지도 뭐 갈 수 있다.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현상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어 언어적인 부분에서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제는 학습 부진, 이런 학습 부진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부진은 뭐가 어떻게 돼요? 집단 따돌림 현상까지 이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경험은 악순환을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인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응답자들 중에서 그들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이런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인제 한번 살펴보니까 17.6% 라는 거예요. 또래 아이 그 어떤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17.6% 인데 실제로 보면 요거는 난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이 결혼 이민자들의 자녀가 어떤 집단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진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래서 보면 왜 그러냐 보니까 자 농촌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농촌에서 보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일을 하러 가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농촌에 어떤 자녀를 둔 어떤 그런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 한 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기도 어렵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인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자 그래서 자 이런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는 인제 이런 어떤 그런 집단 따돌림 현상이 나는데 언어적 부분에서 인제 학습 부진은 이런 어떤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것이 인제 17.6%다. 그래서 도시보다는 인제 농촌에 거주하는 그런 이주민 자녀들이 이런 따돌림 현상이 인제 어떤 인제 높아지는 현상이 인제 있다라고 인제 우리가 이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이런 현상들은 이제 계속적인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집단 따돌림 현상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서 인제 또는 이런 면에서는 학교의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 인제는 인제 가지 않고 인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상들이 또 나게 되잖아요. 그 학교에 인제 등교하지 않게 되면 또다시 인제 여기에서 인제 사회에서 인제 또 이제 어떤 방황하는 이런 좀 부정적인 어떤 청소년으로 불량 청소년으로 또 인제 이렇게 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외국에서 이주해 온 그런 어떤 어 외국인 어떤 그런 여자들과의 어떤 그런 결혼한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이 학생들에 대한 의사소통 문제를 해갈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인제 또 논의가 돼야 할 이러한 사항이 인제 사실은 인제 뭐 어떤 면에서는 인제 지났다 인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인제 그러면 인제 외국인 자녀입니다. 자 인제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자 외국인 근로자 자녀. 자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배경을 살펴보면 자 1980 년대에 이제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인제 아까도 3D 업종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국내에 유입하게 됐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어떤 국내에 유입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이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이주가 급격히 이제 어떤 면에서는 증가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떤 그런 장기 체류가 증가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룬 가정의 자녀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증가하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외국인 자녀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성향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살펴보면 만약 2005년도 이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취약 연령대 자녀가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17,300명 정도가 이렇게 추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외국인 학교 재학생이 어떤 7,800명 정도 이렇게 제외하면 국내 학교 유입 가능 인원이 약 한 9,5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도 보면 자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 중에서 저개발 국가라든지 어떤 그런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경우에는 자 어떻게 돼요? 거주지 어떤 불안정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 그다음에 어떤 신분 노출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녀의 어떤 정규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동일한 어떤 자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니까 자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취학률은 약 어떻게 돼요? 한 1만 명 정도, 1만 명 중에서 약 한 개서 1,574명 중으로 해서 한 15.7%에 이제 불과하다는 거죠. 자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이 제도 교육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어떤 사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러 가지 어떤 조사에 의하면 자, 정규 과정에 다니지 않는 이유로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는 학생이 어떤 35%가 있고 한국말을 못해서 하는 경우가 우리가 20%, 그다음에 불법 체류 아동이기 때문에 15% 이런 것 순서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이 외에도 자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어떤 부모들 역시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서 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의 어떤 교육과 관련해서 거의 도움을 주기 어려운 이런 어떤 그 상황 때문에 방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 중에서 도시 전문직 어떤 외국인 근로자라는 자녀, 그다음에 도시 비전문직 노동에 종사하는 어떤 그런 외국인 근로자 자녀, 그다음에 어떤 지방의 비전문직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 근로자 자녀 등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 실적으로 보면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는 외국인 자녀의 부모들 역시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학교에 거주하는 자녀를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거주 도움을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외국인 자녀들은 도시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도시 비전문적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자 지방 비전문직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 이들 속에서도 도시 전문직 외국인 이 근로자 자녀를 제외하고는 다른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이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종적 이런 어떤 사회계층 집단에 속해 있는 많은 이들이 정규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정규 학교에 가더라도 어떤 방과 후에 어떤 그런 그 방치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도 입국 자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도 입국 자녀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뭘 얘기했냐면 자 중도 입국 자녀는 어떤 면에서 부 또는 모가 한국에서 재혼을 해서 한국으로 입국한 자녀다. 중도 입국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야 중도 입국자의 어떤 그런 자녀는 주로 한국에 오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부모가 직접 양육비를 보내다가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중도 입국자 자녀 중에서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양육비 부담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한국으로 데려오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이런 어떤 실정이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 그
중도 입국 자녀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 중국 입국자의 형태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어떤 면에서 이걸 살펴볼 수 있느냐면 자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 이전에 혼인해서 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입국 후에 보통 2, 3년 후에 이후에 입양 형태로 이제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거죠.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자 이런 중도 입국자 아동들은 자 한국에서 결혼하기 전에 본국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한국 남성들은 자 결혼할 때 대부분 자녀가 있다는 걸 모르고 이제 그런 이제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또 이제 그 한국 남성이 결혼 전에 본국에 자녀가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 결혼 후 남편과 이제 합의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때 합의까지 걸리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2, 3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데려오기 전까지는 한국에 있는 조부모나 친척에 맡겨두고 이제 어떤 전화나 어떤 편지 이런 것들을 연락을 하다가 합의 후에 이제는 데려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 특별히 뭐냐면 그 결혼 후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자녀들 대부분 한국에 자녀를 입양을 하게 되는데 교육이라든지 각종 혜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입양 절차 역시 한국에서 어떻게 돼요? 입양 절차가 출신국에 비해 복잡하지 않고 비용 역시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미취학자들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미취학자들 첫 번째는 미취학자들 이런 이제 측면에서 미취학 자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자 미취학자들의 어떤 그런 2007년도에 이제 26,445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008년도에는 여기에서는 33,000 여기서는 140명.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증가돼 6,695명. 이게 이제 증가했다는 거죠. 자, 1년 사이의 증가율이 약 어떤 면에서는 57% 이게 증가했다는 거죠. 근데 실적으로 보면 자, 중도 입국자 자녀들 중에서 자, 미취학 자녀들 중 자, 영유아인 경우에 일부는 엄마와 떨어진 시간과 그다음에 낯선 환경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떻게 돼요? 한국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 생활 적응에서 언어적인 문제는 적게 나타날 것으로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돼요? 입양을 하고 한국 국적을 획득하면 뭐 어린이집이나 그리고 어떤 유치원에 보내서 한국 생활에 적응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취약자녀입니다. 취약자녀. 자, 취약자녀는 자, 중도 입국한 어떤 취약 연령 자녀들의 경우는 자, 대부분 한국 일반 학교로 진학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진학해서 학업을 계속 하기를 원하고 있고 한다. 그러나 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한국어 능력에 대한 어떤 사전평가 기회나 절차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학업 능력에 대한 어떤 충분한 평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의 경우에 이런 어떤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 1, 2년 학생은 비교적 학교 생활 적응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적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런 교육 내용이 심화되면서 이제는 한국어를 몰라서 이런 어떤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어떤 면에서 보면 적응하지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어떤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방문 한국어 지도사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드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 다문화 지원 센터에서 이제 악기를 배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런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거나 특별 가요를 해야 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자녀입니다. 청소년 자녀. 이런 어떤 청소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자, 중도 입국자 자녀 중에서
청소년 자녀는 어떻게 돼요? 아직 그 수가 많지 않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아까 보면. 그래서 이들을 위한 정책도 많이 이제 부족한 편이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런 어떤 이제 집단이기도 이제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중도 입국자 청소년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또는 어떻게 돼요? 한국어를 몰라서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는 학력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중도 입국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한국어 교육은 이제는 어떤 다문화 센터, 다문화 관련 이런 어떤 센터에서 일주일에 2 내지 3회 공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횟수로는 한국어 실력을 높이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 특히 이제 저학년의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는 여러 가지 어떤 언어라든지 이런 게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중도 입국 청소년 자녀들을 한국어를 이런 어떤 그런 한국어를 어, 그 고학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일부 중도 입국 그 청소년 자녀들을 한국어를 별도의 어떤 시간을 내서 공부할 게도 갖지 못한 채로 이제 바로 어떻게 돼요? 일용직 아르바이트 이제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더 얘기도 못하는 데서 그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베트남 학생들이 많이 왔으니까 이제 중국 학생들이 처음에 왔다가 중국 학생들이 많이 이제 이탈이 돼서 이제 중국 학생을 안 뽑고 이제 베트남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서 이제 어학연생으로 이제 뽑아서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뭐냐 하면 어려운 가정에서 유학을 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한시까지 이제 1차 이제 영어 언어 교육을 하면 예를 들어서 1시 이후부터는 이제 자유 시간으로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혼자 일하는 데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혼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고깃집에 가서 고기 어떤 그런 쟁반을 닦는다든지 뭐 가수원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는 점점 늘어나지도 못하고 얘는 고된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힘들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면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학생들도 어떤 면에서 호주에 이제 어학연수를 보내니까 호주에 뭐 똑같은 겁니다. 뭐 혼자 있는 어떤 그런 뭐 병원 같은 어떤 그런 요양원 같은 데서 뭐 배들 간다든지 뭐 그다음에 호텔에서 어떻게 돼요? 뭐 그런 어떤 그 배들을 가는 일, 그다음에 이제 뭐 가수원에서 이런 가수원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가는 업무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어떤 중도 입국하는 이런 학생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다문화 가족 청소년에서 이제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어떤 기본 여기에 대해서 보면 관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청소년의 어떤 그런 기본 관념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자, 다문화 가정의 어떤 그런 부모의 소망은 뭐냐 하면 자, 1차적으로 자신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야. 어떤 다문화 가정의 2차적인 어떤 소망이 있다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 가는 것이고 자, 2차적으로는 뭐냐요?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변화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뭐냐면 다문화 가정의 어떤 그런 청소년 문제다. 이런 청소년 문제. 그런데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여태까지 대부분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우리 사회의 인식은 어떠냐? 우리 사회의 인식은 어떠냐? 보면 자, 다문화 이 가정 청소년에 대한 하나 이상의 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이 어려움도 있으나 일반 가정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어떤 그런 편견 이런 것들을 참 경험할 수 없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인해서 편견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이걸 아직도 못 버리고 있다는 거죠. 자,
편견이라든지 차별, 멸시 경험 이런 어떤 심리적 상실을 주어서 자신감을 상실하는 것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어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어려움이 아닌 이런 어떤 그런 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런 그 다문화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멸시와 어떤 면에서 편견과 이런 것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자신감을 이 어떤 면에서 상실을 초래하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런 병리적인 현상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돼요? 접근을 해서 이런 어떤 그 희생의 자리라기보다는 어떤 신분에 처한 사람들로 보는 그런 어떤 그런 그 현상들로 인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문화 청소년 정책의 필요성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아동들은 앞으로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이제 인적 자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이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를 책임지는 그런 어떤 그 학적을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왜? 우리의 어떤 장래의 미래의 학생들이 미래의 어떤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이 이제 강합니다. 그리고 다문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이 정책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문화 전제에 필요한 정책은 거의 뭐 없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다문화와 관련돼서 이런 어떤 그런 그 정책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정책들이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 이제 필요한 정책은 거의 없는 편이다라고 우리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자, 현재 결혼 이주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어떤 면에서는 있으나 다문화 자녀에게 필요한 정책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다. 그래서 나는 다문화 이런 어떤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은 있지만 자녀에게 필요한 정책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문화 가정 자녀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그런 포괄적으로 좀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어떤 결혼 이주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거의 없는 반면에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어떤 그런 폭발적인 이제 현상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고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0년서부터 이제 실제로 보면 어떤 상당히 많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다음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어떤 생활 실태입니다. 이런 생활 실태는 어떤 그런 생활 실태를 가지고 이제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어떤 증가 실태입니다. 이런 어떤 다문화 가정 즉 여성 가족부는 2021년에 이런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 다문화 가정 자녀는 어떻게 돼요? 자, 2019년도에 20만이구나. 20만 626명이었던 것이 이제는 이제 6세 이하는 이제 11만 7천 이제 45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만 이제 7세에서 12세는 어떻게 돼요? 만그 10만 어떤 4,064명이 되고 그다음에 만 14세에서 15세는 26,524명 그다음에 16세에서 여기는 16,993명 자꾸 이것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다문화 가정에서 보면 이제 고학년보다는 이제 저학년이 이제 많이 있고 이것이 이제 고학년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떨어져 가지만 그것이 점점 더 많아져 가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 6세 이하 영유아의 비중이 이제 가장 높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세 이하의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계속 증가하고 또 있는 그러한 추세를 우리가 이제 보이고 있고, 또 이제 특히 그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수는 이제 2016년도에 보니까 2016년도에 우리가 9,900 99,186명에서 2002년도에는 147,378명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런 다문화 가정은 이제 더 많이 이런 어떤 저학년에서부터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단일 민족 이것들이 이제 깨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의 수의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수도 어떻게 돼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이제 늘어나는. 그러니까 영유아 자녀의 수가 이제 증가하면서 이제 계속 2020년도에서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다문화 가정 수 이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중도 입국자 청소년 증가 실태입니다. 중도 입국자 자녀들의 어떤 그런 청소년의 어떤 그런 실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 보면 한국에 여기서 보면 한국의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입국하려는 그 외국인 근로자나 그다음에 한국 남성과 재혼하는 어떤 그런 외국인 여성이 증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런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어떤 그런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어떤 그런 출산 국적이 한층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외국에서 출생해서 성장하다 부모를 따라 이제 한국에 이 중도 입국하는 자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거의 이제 2020년도 이렇게 보면 중도 입국한 청소년이 3,587명이 이제 있었다는 건데,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중도 입국 청소년은 자,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해서 이제 외국에서 자라나다 성장해서 도중에 한국에 입국하는 이런 어떤 이제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우리가 이제 유사한 어떤 그런 현상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요. 그래서 자, 국제 결혼으로 입국하는 여성 중에는 출신국에서의 어떤 결혼 가능, 정년기, 그다음에 연령이 이런 어떤 그런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런 어떤 어려움과 높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이제 그러느냐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자, 국제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났나 보니까, 자, 베트남에서는 자, 15세 정도를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중반 이후에 남성과 이제 재혼하는 경우, 이들은 어떻게 돼요? 모국에 이미 남편과 였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트남이나 이런데 그 필리핀 이런데 보면 아주 젊은 아이들이 애를 안고 있고 배가 부르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참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15세에 결혼하다 보니까 20대만 돼도 벌써 결혼하고 남편이 있고 뭐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중 한국 남편과 이제 재혼해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돼요? 본국에 자녀가 있음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녀를 데리기 원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데려오겠다는데 안 하면 뭐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데려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남편의 허락하에 아이를 이제 데려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저에 이제 뭐 가정 불화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확대 현상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이로 인한 어떤 그런 이제 문제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중도 입국 이 아동 청소년은 대개 본국에서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결혼하기 위해서 떠난 후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다는 거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어떻게 돼요?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어떤 교육 공백 기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오랜 기간 동안 교육 경험을 어떤 그런 기간을 경과한 우리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언어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청소년으로서의 어떤 그런 활동 영역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하다가 지금 그런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현상들이 인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하면서 인제 베트남이나 아시아 뭐 이런 어떤 러시아까지 인제 뭐 중동아시아 뭐 이렇게까지 인제 많은 그런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인제 오는데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인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적인 연령적인 측면에서 이제 결혼 연령이 인제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는 높고 이제 그 외국인 학생들이 거의 이제 낮아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인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사회적인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인제 일어나고 인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어 결혼하지 못한 그런 어떤 왜 농촌의 어떤 총각들에 대한 어떤 바른 정보와 그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은 뭐 중간에서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보면 업체들이 나타나 가지고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외국의 여성들은 한국에 가면 뭐 어떤 그런 좋은 지역 조건에서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돈을 또 본국에 송금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얘기만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어떤 그런 자국의 어떤 남학생들 보면은 어린 외국인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어린 학생이라기보다도 어린 그런 것들이 그런 외국 여성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면에서 부모를 잘 모시고 착하고 뭐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까도 그랬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좀 정확하게 제공을 통하고 본인들이 확인하고 서로가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섬기는 교회의 아이를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인제 부모 동생 여동생이 또 인제 부모라기보다도 인제 언니가 결혼을 했고 인제 동생이 인제 와서 한국에 있는데 이 동생도 인제 뭐 예를 들어서 2월 얼마 있으면 이제 아마 인제 본국으로 인제 가야 될 어떤 그런 비자 여건이 만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도 인제 본국으로 가기 전에 인제 결혼을 해서 인제 우리 교회 인제 남자 뭐 보니까 인제 거의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온 친구는 뭐 20 대인데 인제 여기는 지금 40대 결혼을 못 하다 보니까 띠동갑 이상으로 인제 이렇게 뭐 차이가 나고 뭐 이렇게 돼서 만나고 했는데 또 인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40 대는 이제 집이 있고 여기 이 언니는 인제 집이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조그마한 어떤 그런 문제 속에서 그런 갈등이 좀 있었는데 인제 지금 이제 그래도 만나고 헤어졌다가 다시 인제 만나는 걸로 인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실적으로 바라보니까 현상들이 많더라. 그래서 외국의 어떤 여성들이 좀 오게 되면 한국어 교육을 정말 잘 시켜서 그런 언어적인 소통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우리가 갖춰야 되고 정말 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인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어떤 인제 증가 실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 분간 휴식하고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 분간 휴식하겠습니다.